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어제 4월 21일이죠. 갑작스럽게 플라이 강원 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전 직군의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코레일 관광개발 이 체험형 인턴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플라이 강원을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조금 심적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열차 승무원 체험형 인턴에서 20명 넘게 저희 학생들이 합격을 했거든요. 약 거의 한 50%가 전체 채용 인원의 50%를 제가 합격시켜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일이 굉장히 또 많아졌지만 플라이 강원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드리고자 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제가 좀 본의 아니게 그 눈에 좀 다래끼도 나고 이래가지고 모자 쓰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좀 영상을 촬영하는데 다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 이런 복장을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이 강원 간단한 기업 정보 및 분석, 그리고 인재상과 핵심 가치, 자소서 문항 분석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노트북 이제 인터넷 들어가셔서 플라이 강원 채용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 영상을 보면서 워드 파일 켜서요 이렇게 좀 타자 치면서 기록하시면 훨씬 더 작성하는데 수월하고 머리에 입력도 쏙쏙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서류 지원 기간은 약 4월 21일부터 5월 4일 거의 한 2주 가까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A330-200을 임대 계약했다라는 기사가 뜨는 순간부터 이제 채용을 곧 진행하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빨리 채용이 뜰 줄 몰랐습니다. 에어프레미아랑 티웨이 항공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한 방 맞은 느낌?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어프레미아도 이렇게 좀 갑자기 기습하면서 채용이 뜰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준비해 두신다면 분명히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어로케이도 그렇고요. 플라이 강원, 에어프레미아가 또 처음 채용했을 때처럼 이제 신생항공사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더 높은 직무 역량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을 뽑으려고 할 거고요. 면접도 꽤나 까다롭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야 사실 이번에 항목이 굉장히 간단하고 조촐하고 글자 수도 많지 않아서 부담 덜 하잖아요. 하지만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1차 면접, 2차 면접 준비를 좀 빡세게 확실하게 해두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공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대한민국 최초의 TCC, 이제 플라이 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항공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 관광사 이런 역할까지 하겠다라는 목표가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HSC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잖아요. 이제 플라이 강원 또한 TCC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항공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 TCC라는 항공사 모델 자체가 이제 해당 항공사의 지원 동기, 자소서 항목 1번이랑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통 여객, 수송, 화물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즉 국내 또는 해외 고객을 해외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 수송의 개념이 집중되어 있다면 플라이 강원은 국내, 그 중에서도 이제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주변 지역의 시민들, 도민들, 해외 여행의 편리함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해외 관광객들을 국내, 대한민국으로, 그 중에서도 천혜의 자연 경관과 정말 아름다운 이런 풍경, 맛있는 먹거리, 역사, 전통, 다양한 것들이 공존하는 강원도로 모시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수송 과정에서 풀 서비스에 집중을 한다면 FSC, 풀 서비스 캐리어가 되고요. 이 수송 과정에서 운임 비용을 로우 코스트에 집중한다면 로우 코스트 캐리어, LCC 항공사가 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요. 서울, 부산, 제주도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여행지로 떠오르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숨은 아름다움이잖아요. 이 강원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한 항공사의 역할, 또한 플러스 알파로 강원도라는 한 지역, 그 주민들, 그리고 그 주변 경제, 활성화, 성장,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인 가치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좋은 의미의 항공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라이 강원이 어떻게 보면 현재 수요가 적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은 있는 게 사실이죠. 저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이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해당 항공사에서 뭐 그만둔 분들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고 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에어로K처럼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이제 채용을 진행하고 또 국제선 운항도 국내선을 포함해서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채용 공고 쪽에 보면 핵심 가치관이라고 있잖아요. 이 핵심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제 코어 밸류라고도 하지만 핵심 역량, 핵심 가치, 그리고 뭐 승무원의 자질, 해당 직원의 자질,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두시면 자소서 3번 항목이랑 또 연결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공감. 고객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이는요, 객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여러분들에게는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하는 역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국적과 문화, 성향, 취향, 그리고 상황 속의 고객들을 모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공감력은요, 뭐 좋은 서비스를 넘어 고객 만족, 감동, 그리고 충성 고객, 그리고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은인 같은 고마움, 그런 기업, 항공사, 승무원, 서비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불만과 그 어려운 상황을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에서 도움을 드렸던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핵심 역량 어필 사례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열정.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열정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자, 이는 이제 다양한 항공사에서 꼽고 있는 인재상이기도 합니다. 그쵸?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요. 다만 좀 표현을 다 다르게 해요. 뭐 연구하고 공부하는 진취적인 뭐 다양한 어떤 표현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이 강원도 이런 타 항공사들의 가치관들을 이제 참고했을 거고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만의 언어로 좀 바꾸는 거죠. 제가 이제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그 자칫하면 여러분들도 오해하고 글을 작성하고 또 답변을 만들 때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전후로 이 소비자들의 생각, 가치관, 어떤 니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트렌드, 여행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와 이해와 연구 없이는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안전을 제공했을 때는 이 고객 만족이나 이 만족도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또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실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거. 뭐 흔하게는 자격증 취득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실제 뭐 현직자 인터뷰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 강연을 들었던 것들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혼자서 현장에서 공부하고 실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연결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포인트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열정이 그 자소서 2번 항목에 좀 연결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협동. 항공기 운항에는 많은 부서와 직원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혼자만이 아닌 모두와 함께합니다. 이게 말만 달라서 뿐이지 모든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워크, 팀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한마디로 팀워크의 가치를 이해하며 팀이 이루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있어 그 팀워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어떤 역할을 해내는 팀플레이어가 될 것인지 본인의 그 역할과 어떤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일단 팀워크에서 중요한 것들은 잘 들으세요. 배려, 소통, 책임, 희생, 화합,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굉장히 바쁜 상황 속에서 이 혼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줬다면 그건 어떤 책임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바쁜 상황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충실한 것뿐만 아니라 힘이 들거나 좀 부족하거나 지금 정체되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빠른 이 정보 공유, 소통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업무의 그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의 향상으로도 정비를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팀워크가 되고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서 환자 발생, 특이사항, 불만 고객, 진상 고객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때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팀원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역할에 좀 충실하고 서로가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가 된다면 그 문제를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문제 불만을 만족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팀이 가지는 힘이죠. 개인적으로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개개인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혹은 실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팀워크의 힘을 경험해 본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걸 답변으로 적극 쓰실 수 있길 바라고요. 사실 이제 737이나 321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항공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에어버스 330이라고 하면요 최소 8명 이상은 타야 됩니다. 문이 8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팀 플레이, 팀워크, 협동, 협력이 필수인 거죠. 본인의 역할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네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일에 임합니다. 개인과 동료, 회사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자, 이것은요 직업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도요 긍정적이고 밝고 에너지 넘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기적이고 자기주관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진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이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인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더 유연하게 해결하고 혹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도 단순히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또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이를 좀 적극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positive mindset is my instinct. 긍정적인 이 가치관 마인드는요 타고난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다라는 말은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고 해결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저만의 가치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함께 이제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객실 승무원이라는 업무가 힘든 점도 되게 많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냥 난 승무원이 되면 잘 이겨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다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힘으로 극복했던 사례 또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줘서 이를 극복하게 도와줬던 사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고객의 안전과 개인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책임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성실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한 조직인. 여기서 책임감은요 그냥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플러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 책임의식 플러스 행동. 그럼 행동이 무엇일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할에도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더 대단한 사람이지만 더 대단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그 결과 기대치만큼만 해낼 수 있는 것도 책임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책임감은 문제 해결력으로도 이어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내에서 환자 발생, 특이사항, 불만 고객, 진상 고객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좀 든든한 동료,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대학생활, 사회생활 또는 관련 직무 경험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어떤 문제를, 어떤 상황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결, 극복했던 사례를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어떤 상황 속의 고객, 어떤 상황 속의 문제 발생에도 끝까지 고객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자, 여섯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 플라이 강원은 함께 성장할 사람을 원합니다. 동반 성장을 통해 플라이 강원은 세계로 나아갈 겁니다. 이제 가장 애매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성장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앞에 이미 열정이라는 걸 통해서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하는 것이 나왔음에도 이제 성장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이걸 좀 구체화시켜 본다면요. 그 어떤 배움과 노력을 통해 직무나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힘든 어려움 또한 극복해냈을 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와 같이 힘든 시기에 내가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 회사가 어떤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노력해서 그걸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이뤄내면 내 직무에서도 성장 한층 더 할 수 있고 회사도 도움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고, 즉 상생의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또 이런 점은 그 항공업계 스타트업이잖아요.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들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공동의 목표 또는 집단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도움을 줘서 결과를 만들고 실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 조직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건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역량과 인재상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따로 나누어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이 인재상 또한 자소서 항목 3번에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량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역량, 소통 역량,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항목에 엮어서 이야기를 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4가지 인재상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창의적인 인재,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설렘을 선물하는 인재.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창의적이다. 근데 제가 또 나름의 재해석을 해본다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유무형의 상품 재화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새로운 혹은 더 높은 만족과 따뜻한 기억,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객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혹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가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것,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가치를 달성해본 사람,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존의 일반화된 정형화된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 고객 만족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고객 만족, 어떤 매출 달성, 향상 이런 것들 시켰던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정말 어떤 생각지 못했던 이벤트를 기획한다든지 새로운 서비스 프로시저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뭐 신메뉴를 개발했던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새롭게 흡수하고 또 기존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치환시킬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좋은 기업 이미지를 또 전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한 더 높은 만족, 이것 4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이번은 글로벌한 인재. 다양한 국제선 노선 취향을 위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 객실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고객들을 모셔와야 하는 그런 이 항공사 비즈니스 모델 플라이강원의 특징에 따라서는 더더욱 중요할 수 있고요. 왜? 단순히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외교관의 역할을 한다? 맞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한국인이 객실 승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소통도 잘하고 다양한 문화를 배려하고 이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까지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뭐랄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 여행지, 그 나라가 좋았던 기억을 넘어서 정말 괜찮았던 다시 이용하고 싶은 항공사, 다시 만나고 싶은 승무원, 다시 받고 싶은 서비스, 내 인생의 2번째 어떤 국적, 내가 정말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았던 나라, 이런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마인드가. 단순히 외국어 실력이나 소통 역량을 어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하면서 얻게 된 그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이런 차이들을 좁혀 나갔던 경험들,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이해했던 경험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중요한 건 소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외국인에게도 친근함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겐 플라이강원이 타국적 항공사인데 타국적이 아닌 자국적 뭐 LCC 항공사 정도? 이런 느낌으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항공사로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유학생활, 교환학생 경험도 좋은데요.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 또 외국의 국내외 서비스 현장에서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만족시켰던 경험, 충성 고객을 만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사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하는 인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인재. 자, 소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고객과의 소통, 동료와의 소통.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동료와의 소통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앞서 있었던 협력, 협동, 팀워크 이와도 연결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같은 정보를 이제 모두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한 어떤 상황 속에서 표준화된 또 동등한 그 이상의 어떤 업무 성과를 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이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자유로운 소통, 나와는 다른 또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좋은 점은 칭찬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와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조화롭게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점은 정확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부족한 점은 또 추가적인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서 상쇄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달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나름의 정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같은 문제, 같은 고객 불만, 어떤 같은 업무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자서 뭐 계속 극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책임감이 되겠지만 이를 이제 동료들과 어떤 그 상황을 공유하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고 또 이를 수렴하고 또 디벨롭, 발전시키고 실제 이거를 현실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의견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제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진취적인 인재입니다.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성장하는 인재. 아까 이제 핵심 역량 같이 나왔던 그 성장, 이 부분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 제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 내에 핵심 역량과 인재상이 좀 이렇게 너무 섞여 있고 구분이 좀 경계가 모호하다. 그럴 거면 뭐 둘 중 하나만 있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괜찮은 게요. 모호하다라는 말은 어쨌든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쓰셔도 되고 저거 쓰셔도 되고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만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편협한 시각에 빠져서 이게 아니면은 틀리고 이게 맞아야지만 맞고 이런 생각은 버려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인재상도 좀 추상적인 부분에 있는 것 같다. 단순히 성장한다라는 게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 회사의 성장, 즉 더 높은 고객 만족과 신규 고객, 충성 고객 창출, 또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에서 정의하는 어떤 진취적인 성향을 보면 또 이런 점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부분과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도전과 목표 달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진취적인 인재를 한번 정의해 본다면요.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이에 대한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실천하여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저는 이게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3번 예시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잖아요. 아까 이제 방금 직전에서 인재상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걸 4번 인재상으로 진취적인 걸로 적용해 본다면 본인이 혼자서 그 상황에 대한 분석, 성찰, 그리고 새로운 방법 찾고 강구해서 시도하고 도전해서 실패하고 뭐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것이 진취적인 성향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진취적 성향 답변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글로벌한 성장 기업이라고 해요. 양양과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틈새 노선 운영을 통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특화된 관광도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진정성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 이제 관광에 대한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관광 통역 안내사 분들에게 그 자격증 있는 분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라고 이력 그 채용 공고에도 밝혀져 있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또 강원도를 정말 잘 아는 강자랄, 강원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면접에서 또 유리한 포인트를 갖게 되지 않을까. 강원도민, 뭐 그 근처에 있는 또 주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강원도 내에서 학과를 나왔거나 그쪽에 이제 여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했거나 또는 관광 자원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하셨거나, 그래서 강원도에 대한 사랑, 진정성, 자부심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에어로케이도 청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객실 이제 승무원의 지원 자격 보면요, 학력은 무관하다고 했지만 저는 대학 전공 학점 모두 기록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영어는 토익 600 이상, 토스 레벨 5 이상, 오픽 IM 이상인데 이게 또는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셋 중에서 한 개만 충족시키면 아마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 칸에서도 한 개만 작성하면은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무술 유단자를 우대한다고 하는데 이제 항공안전보안요원 이런 역할에서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대를 해주는 것 같고, 이제 대한항공 이후에는 제가 또 처음 보는 이런 우대 사항인 것 같아서 뭐 합기도 무술 공인 자격증 있는 분들은 지원해 보실 때 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2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 가능하고 6월에 입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일정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하시기 전에는 이제 플라이 강원을 네이버에 검색해서 뉴스 기사들을 쫙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플라이 강원이 집중하고 있는 거, 무엇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취향지를 운항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팩트,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니까요. 자소서는 사실 저는 좀 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너무 흔한 소재 자소서고요. 항목이 3개밖에 안 되고 글자 수가 500자 미만입니다. 굉장히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도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열차 승무원은 6,000자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해볼 만하다. 1,500자. 그리고 500자이기 때문에 제목을 쓸 수 있으면 쓰지만 안 써도 무관합니다. 뭐 저는 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포부 형식으로 마무리할 필요 없고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마무리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답변이 마무리되네, 끊기네 라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괜찮다라는 거죠. 앞으로 플라이 강원의 승무원이 된다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번 플라이 강원에 지원하신 이유와 함께 지원하신 분야의 희망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지원 동기인데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합친 더블 버전이죠. 요즘에 어떤 모든 기업에서 추구하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가지 지원 동기가 뭐 굳이 꼭 동떨어질 필요는 없거든요. 연결성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플라이 강원에 지원한 이유는 어떤 회사의 사업 모델, 비전, 방향성, 추구하는 핵심 가치, 또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 경험들을 연결해서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뭐 강원 도민이기 때문에 또는 플라이 강원을 이용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동기가 객실 승무원 지원 동기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2개를 꼭 나누어서 답변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쓰셔도 되지만 하나로 묶어서 쓰셔도 됩니다.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플라이 강원에 지원한 이유와 동일하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같은 선상에만 있어주면 됩니다. 실제로 채용 홈페이지 가면 회사에 대한 비전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제 비전이요, 뭐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원 동기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글로는 표현해낼 수 있어요. 답변으로 할 때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글로서는 괜찮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또 강원도 경제 성장 기여 및 활성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멋진 아름다움, 자연 경관을 또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K-팝, 뭐 K 뭐뭐 많잖아요. 또는 K-트래블 뭐 이런 것도 저는 어필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또 직원의 부속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협력과 조화를 통해 상생하고자 하는 비전, 실제로 인재상과 그 핵심 역량 가치에도 많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저는 국민에게는 편리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행복항공사라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와닿기도 했고요. 그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정뿐만 아니라 또 승객들의 관광 여행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원하는 항공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이런 점이 지원 동기 및 기여할 수 있는 부분, 핵심 전문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항목이 1번, 2번, 3번이 비슷비슷하고 비슷비슷한 것을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겹쳐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다른 매력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다른 소재들을 최대한 쓰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첨삭을 부탁하는 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목당 하나만 써오지 말고 2개, 3개 써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2개를 참고하기도 하고 3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답변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니까 이 부분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단순히 고객을 수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아름다운 강원도에서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선물하는 그런 회사의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 지원 동기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에게 이런 것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는 플라이 강원에서 소속된 일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특권이자 자부심입니다. 가능한 거죠. 또 지원 분야를 희망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제 직무에서 갖고 있는 강점 경쟁력들을 어필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 또한 또 이번 항목과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해당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직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2번 항목도 있고 3번 항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겹치지 않게 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서술하기보다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내가 갖게 되는 어떤 사명감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인데 어떤 나의 성향과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플라이 강원이 아니더라도 타 항공사의 어떤 좋은 탑승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객실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다. 근데 나는 이런 포부와 목표를 가진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항공사가 플라이 강원이라 생각했다. 하나의 세트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플라이 강원의 일원으로서 그 비전에 동참하고 내가 객실 승무원이라는 내 역할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2번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였고 플라이 강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담당 업무와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을 먼저 보시면 돼요. 고객 서비스를 위해, 기내 안전 보안을 위해, 외국어 역량을 위해, 또 관광 통역 안내사 등등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이 항목에서 이걸 또 어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본인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나열해도 좋지만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또 핵심적인 것 2번에서는 하나에 대해서 쭉 서술해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내에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 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자소서 또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 이게 전문성으로 필요한 이유도 정확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역량이라 했다면 다국적 문화, 세계 속의 고객들에게 플라이 강원 인지도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낯선 느낌이 아니라 친근한 느낌을 전할 수 있다면 이는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번 해외 외국인 고객들이 플라이 강원을 이용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서술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문화에 대한 배려를 통해 글로벌 고객 만족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예시를 확실하게 들지 않는 이유는 저를 따라하면 다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첨삭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똑같이 작성해 오셔도 제가 전부 다 다르게 만듭니다. 표준화시켜서 온 답변을 제가 개개인에 맞게끔 맞춤화시키고 확실한 가치관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의 예시를 듣고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좋을 건 없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가이던스 방향성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째,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자, 이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핵심 역량, 가치, 인재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작성하기 쉬울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초반에 배치하고요.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해 주셔도 되고 실제로 효과를 얻었던 사례를 증명해 주셔도 되고요. 또 이 마지막에는 이제 이 핵심 역량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기여하겠다, 본인의 목표 포부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그 마무리 문장까지 안 된다면 앞서 말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끝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정말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코레일 관광개발도 자소서를
진짜 한 60명 합격시켰거든요. 64명.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본인의 경험을 정말 시각화되어 있는 글이지만 상상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관을 잘 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만의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로 배우게 된 그 가치관을 그대로 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에어로K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좀 빡셌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론 면접도 실제로 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국어 답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플라이 강원뿐만 아니라 에어프레미아 티웨이 항공도 여러분 조만간입니다. 정말로 제가 좀 아주 일찍이 그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바로 말씀드려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제가 없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정말로 채용이 갑자기 뜰 거고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고 힘든 거고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여유 있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플라이 강원도 코레일 관광개발, 에어로K처럼 제가 자소서 첨삭도 진행할 거고요. 사업자들 대상으로 특별 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어찌됐던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제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날리게 절대 하고 싶지 않고 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소서 첨삭과 특별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그 시간과 비용을 아깝지 않게 드릴 자신 있고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제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올해 플라이 강원의 최종 합격은 여러분들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소서 열심히 쓰시고 또 준비 안 된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 열심히 하시고 준비 열심히 한 분들은 설렘과 기대감을 만끽하면서 플라이 강원에 지원하십시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